Wanna be free of this heart, yeah. Wanna feel your arms around me.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Let's forget about tomorrow, yeah. Should I hide away forever? Should I close my eyes and never again hold you tight, call you mine, think about you every time? I remember that it's over, yeah. You never break, you never lie, you're never ever scared of the dark. So why am I the one who cries? I'm so afraid to be left behind. 이제 6시 50분부터 리허설을 합니다. 아트 콘서트 리허설. 그래서 보통 아트 콘서트를 하면 미리 사전에 대본 같은 것들을 저랑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다 짜고, 대본 저 짜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작곡가에 대해 설명하고, 다 합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리허설도 하고 순서대로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 콘서트 공연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계속 뜨거운 물을 먹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방송이나 라디오나 공연할 때는 다 개별 분장실이 있어서 이 안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더 타야 될 것 같아요. Wanna be free of this heart, yeah. Wanna feel your arms around me.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Let's forget about tomorrow, yeah. Should I hide away forever? Should I close my eyes and never again hold you tight, call you mine, think about you every time? I remember that. 일단 이 공연은 이제 끝났고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당시에 콘서트에서 어떤 작품들을 소개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화가들 중에서도 블루를 좋아했던 화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우울감을 블루로 표현한 화가는 대표적으로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스페인을 떠나 파리에 왔던 피카소의 젊은 시절, 그는 대부분의 그림을 블루로 표현을 합니다. 당시 가난했던 환경과 좀 무명이었던 화가의 마음, 그다음에 친한 친구였던 칼로스 카사게마스의 죽음, 파리에서 본 가난한 사람들의 힘든 모습이 피카소의 마음을 좀 더 건조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피카소의 청색시대의 작품은 피카소가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인기가 많은 시리즈입니다. 실제 2019년 스위스 바젤 기간 동안 바이엘러 뮤지엄에서는 피카소의 청색시대 작품 위주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 전시 풍경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피카소의 블루는 도시와 인간의 외롭고 어두운 면을 많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때 에티카 앙상블 같은 경우에 음악을 어떤 음악으로 선정을 했냐면 슈만을 선정을 합니다. 슈만은 자신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입원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콘서트에서는 슈만의 음악과 함께 피카소의 청색시대 작품을 감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한 화가는 메리 커셋입니다. 메리 커셋은 미국의 화가로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화가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옵니다. 당시 메리 커셋은 인상파 화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요. 파리에 오래 머물면서 인상파들과 함께 전시를 열었고 미국의 프랑스의 인상파를 소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메리 커셋을 통해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구입한 미국의 컬렉터들 덕분에 현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던가 그 밖의 미술관들이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메리 커셋은 파스텔을 잘 활용하는 드가의 작품을 좋아했고 드가와 친하게 지내면서 드가의 작품 속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드가가 여성과 친해지는 것을 그다지 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메리커셋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는 혹시 드가와 메리커셋이 서로 좋아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해요. 메리커셋 작품 중에 블루가 유독 눈에 띄는 바로 이 작품은 7살 가량의 어린 여자아이와 강아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소녀는 이미 하루가 끝난 것처럼 참 졸려 보이는데요. 강아지 역시 꾸벅꾸벅 졸고 있죠. 이 작품 속 소녀는 드가의 친구 딸입니다. 소파의 줄을 이루는 전체적인 이 블루가 상당히 세련돼 보이고 비대칭적인 구도가 이 소녀의 졸린 듯한 분위기와 대비돼서 긴장감 있게 느껴집니다. 메리커셋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집안의 풍경과 엄마와 아이를 정말 많이 작품에 담은 화가였습니다. 당시 여성 화가들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실내에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고 가족이 아닌 남성을 그리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메리커셋은 아이들의 모습,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들을 솔직하면서도 인간미 넘치게 그립니다. 당시 그 콘서트에서는요, 라벨의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라벨의 어미거이 모음곡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카셋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아이를 아주 좋아했죠. 친구의 집에서 가족의 단란함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라벨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라벨 역시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친구의 가족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라벨의 어미거이 모음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사의 파랑색을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화가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실리 칸디스키와 프란츠 마르크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청색과 열정의 상징인 기사를 합쳐 청기사파를 만들고 보다 새로운 회화를 표현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1911년 칸딘스키가 이야기한 본인들이 만든 이 미술운동의 이름이 바로 청기사파의 의미입니다. 저와 마르크는 카페에 앉아있는 동안 이 청기사라는 이름을 고안해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파란색을 좋아했어요. 마르크는 파란색 말을, 저는 파란색 기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우리 단체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칸딘스키는 1912년에 출간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파란색을 두고 한없는 심오함에 스스로 무한히 흡수되는 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파란색과 말, 기사, 셋의 공통점은 끝없이 어디론가 달리고 향하는 이상을 지녔습니다. 마르크는 동물을 좋아했었고 많이 그렸지만 유독 푸른 말을 많이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동물원에 자주 가서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요. 마르크가 그린 이 푸른 말 시리즈는 대범한 색채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그는 푸른 말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배경에 노랑과 빨강, 삼원색을 활용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마르크는 피카소의 큐비즘에 영향을 받아 각진 면들이 말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상화의 대표 화가로 알려진 칸딘스키의 초기작으로 인상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칸딘스키는 당시 자신이 좋아했던 모네풍의 화풍으로 이 작품을 그렸고 말을 타고 달리는 기사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의상을 입힙니다. 실제 칸딘스키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게 모네의 건초 더미를 그린 그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칸딘스키는 초반에는 이렇게 인상파적인 화풍으로 구상 위주로 그리다가 점차 추상화로 변모해 나갑니다. 칸딘스키는 1918년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말은 기사를 힘과 속도로 옮겨줍니다. 하지만 말을 제어하는 것은 기사입니다. 재능은 예술가를 힘과 속도로 상당한 수준까지 옮겨줍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지휘하는 것도 예술가입니다. 말을 제어하는 기사와 재능을 지휘하는 예술가를 비유한 말이었습니다. 파랑색과 말, 기사를 좋아해 함께 그룹을 만들었던 프란츠 마르크와 칸딘스키의 청기사파는 안타깝게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마르크가 기병으로 독일군에 징집이 되고 칸딘스키는 러시아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지만 청기사파는 회화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려는 도전을 통해 다양한 비구상적인 작품을 낳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훗날 칸딘스키는 이 시기가 초석이 되어 최고의 추상화가로 나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마르크는 전쟁 중 전사했지만 청기사파였던 칸딘스키와 마르크에게 파랑은 새로운 희망과 한계 없는 이상을 주는 색이었습니다. 음악에서 진보와 혁신을 보여주는 곡으로 에티카 앙상블은 당시 콘서트에서 어떤 음악을 소개를 했냐면요, 바로 재즈였는데요. 데이브 브루백 콸댓이라는 그 재즈 연주가의 음악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내용에 당시 에티카 앙상블이 각 화가 어울리는 음악들을 연주를 했잖아요. 그 음악을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게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구독자분들이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작품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링크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을게요. 이 밖에도 몬드리안과 앙리 마티스에게 있어서 블루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트 콘서트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추후 제가 다시 한번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요즘에 했던 일과 그 일을 하면서 소개했던 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만든 거여서 재미있게 봐주시고, 미술을 교육하고 미술을 강의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재미난 일도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가을에 제가 핑크를 주제로 또 아트 콘서트를 하는데요. 그때 일정이 나오면 또 유튜브나 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서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